이번 시간에는 통신망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망 종류라는 거는 연결된 거리나 전송되는 그런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랜이라는 아이요. 랜이라는 아이는 우리말로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고 여기 보면 WLAN이라는 게 있죠. 얘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이요. 얘랑 똑같이 이제 근거리 통신망인데 무선이냐 유선이냐 그 차이예요. 자, 근거리 통신망은 짧은 거리 연결해 놓은 건데 회사가 됐던 학교가 됐던 연구소가 됐던 그렇게 이제 한 공간 안에서 컴퓨터들을 서로 다 묶어 놓은 걸 보고 우리는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해요. 회사 같은 데서 왜 전부 다 컴퓨터들끼리 다 연결시켜놔요?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전부 다 묶어 놓는 겁니다. 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전송 거리가 짧아서 고속 전송이 가능하고요. 거리가 짧으니까 빨리빨리 전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짧은 거리 이제 데이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그런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연결 방식은 뭐 스타형이다, 버스형이다, 링형이다 이런 형태로 이제 연결을 시켜요. 여기 근거리 통신망에선 가장 중요한 게 자원을 공유할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거리가 짧아서 고속 전송이 가능하고 에러율이 낮다.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WLAN이요. 얘는 무선 접속 장치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거리 안에 있는 컴퓨터들끼리 전부 다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 통신망을 보고 우리는 WLAN이라고 하고요. WLAN 같은 경우는 지금 속도가 보통 2.4GHz에서 운용이 됩니다. 얘는 무선이기 때문에 뭐 따로 케이블 같은 게 필요하지 않고요. 설치 장소 그런 데도 제한이 없죠. 무선 전송 방식은 이제 CDMA 그리고 TDMA 그리고 적외선 방식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CDMA라는 거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해서 코드를 분할해서 쓰는 거고요. TDMA라는 거는 시분할이에요. 시간 분할. 시간 분할해서 여러 명이 같이 이제 접속하는 걸 보고 TDMA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MA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거리 통신망보다는 조금 넓은 지역이에요. 해서 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얘는 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와 도시를 서로서로 연결시켜 주는 게 도시권 통신망입니다. 그러니까 랜보다는 좀 거리가 넓은 거죠. 범위가 넓은 거. 그게 이제 도시권 통신망이요. 얘는 랜과 마찬가지로 높은 데이터의 전송률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랜이라는 거, 근거리 통신망 우리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WLAN이라는 거 이것도 많이 쓰고 있죠. 이 두 가지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WAN, WAN이라는 거요. 얘는 맨보다 넓어요. 맨보다 넓고 얘는 국가와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시키는 걸 보고 우리는 광대역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얘는 넓은 지역 이제 멀리까지 이제 데이터를 서로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에러 발생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거 보면 이제 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웬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얘는 근거리 통신망이었고요. 얘는 도시권 통신망에서 도시들끼리 서로 연결시켜 놓은 걸 얘기했고 웬이라는 건 이제 국가와 국가끼리 하나로 이제 연결하는 그런 통신망을 보고 얘기했죠. 이 세 가지는 크기예요, 크기. 국가가 제일 큰 거고 그다음이 도시, 그다음이 근거리에서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크기별로 이제 나눠 놓은 게 이 세 가지요. 그다음에 이제 벤이라는 거예요. 벤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얘는 기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빌려요. 통신회선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서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통신망을 보고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전화 교환, 그다음에 패킷 교환, 전용회선 이런 걸로 서비스망을 구성하고 있어요. 벤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은 식당이든 어디든 가서 전부 다 카드 긁잖아요. 그 카드 단말기 제공해주는 업체가 있죠. 거기가 벤이에요, 벤. 부가가치 통신망 이용해서 우리한테 서비스 제공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통신사에서 망을 빌려요. 통신할 수 있는 망을 빌려가지고 결제 대행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 있죠. 거기가 전부 다 이제 부가가치 통신망에 이제 해당을 해요. 그리고 알뜰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알뜰폰 그 사업자들 전부 다 부가가치 통신망 여기에 이제 벤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알뜰폰도 마찬가지로 통신사에서 망을 임대해서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구축을 해요. 구축을 하고 우리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벤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얘죠, 얘. 통신망을, 통신회선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다음 이제 ISDN이요. ISDN은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얘는 문자가 됐든 음성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전부 다 합쳐서 디지털화해서 하나의 통신회선으로 전부 다 전송하는 그런 통신망을 보고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해요. 얘는 다양한 종류의
통신을 빠르고 저렴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ISDN 종합정보통신망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벤이라는 거, 부가가치 통신망, 통신에서 빌려서 우리한테 서비스 제공한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ISDN 요게 종합정보통신망이다. 종합정보통신망이다. 문자가 됐든 음성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이런 걸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디지털화해서 제공해준다. 이 두 가지 위주로 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ISDN이요. BISDN에서 B가 브로드밴드요. 브로드밴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브로드밴드가 광대역이요, 광대역.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을 보고 BISDN이라고 합니다. 얘는 광대역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됐든 음성이 됐든 고해상도의 동영상이 됐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해서 제공해 주는 걸 보고 BISDN이라고 해요. BISDN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광대역에서 중요한 게 이 비동기식 전달 방식이요. 얘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핵심 기술이에요. 얘는 음성이든 동영상이든 텍스트든 이런 거를 작은 형태의 정보를 고정된 크기로 다 잘라요. 잘라서 빠르게 고속으로 전송해주는 방식을 보고 ATM, 비동기식 전달 방식이라고 합니다. 얘를 사용해서 150에서 600mbps 속도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디지털로 전송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 BISDN이요. 그 다음에 이제 WLL이요. WLL이라는 거는 무선 가입자 회선을 보고 얘기해요. 얘는 무선이에요, 무선. 얘는 전화국과 우리 단말기 사이에 회선을 무선으로 연결해 준 걸 보고 얘기해요. 전화국이랑 우리 집이랑 우리 회사랑 무선으로 연결해서 음성이 됐던 인터넷이 됐던 데이터가 됐던 영상이 됐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전부 다 전송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선이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요. 설치가 쉽죠. 그래서 전화선을 꽂지 않고 그냥 우리가 무선으로 그렇게 팩스나 전화 통화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무선 가입자 회선 WLL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벤 부가가치 통신망하고요. 그 다음에 ISDN 종합정보통신망 그리고 근거리 통신망 그리고 무선 근거리 통신망 해서 그렇게 네 가지 위주로 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전용선이요. 전용선 가지고 연결하는 방식. 인터넷 업체 ISP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 KT도 있고 LG도 있고 SK도 있고 있죠. 그런 인터넷 업체에서 전용선을 일단 할당받아요. 할당받아서 자신의 컴퓨터를 직접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위해서 전용으로 만들어진 선이라 항상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선은 뭐 늘 쓰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얘도 시험 문제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얘 잘 기억하세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 ISP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기서 전용선 받아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화선과 모뎀 이용하는 방식이요. 이건 예전에 이제 이용하던 방식이에요. 자, 전화선이다 그러면 전화선은 이제 음성을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선이죠. 인터넷을 위해 만들어진 선이 아니에요. 그 선이랑 이제 모뎀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데 음성이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파장이 그려지죠. 이런 신호를 보고 우리는 아날로그 신호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은 디지털이거든요. 그러면 신호가 서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이제 신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장치가 모뎀이에요. 모뎀. 모뎀을 우리 말로는 변복조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뎀 변복조기를 이용해서 이제 신호를 변환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방식이에요. 해서 모뎀으로 전화를 걸어 인터넷 업체, ISP 업체에 서버에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을 이런 걸 이제 사용해야 돼요. 이 프로토콜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전화선과 모뎀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그다음에 이제 ISDN이요. ISDN은 종합정보통신망이죠. 종합정보통신망. 종합정보통신망 ISDN은 기존에 이제 음성 전화 라인이 있어요. 전화선이요. 이 전화선을 인터넷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 라인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128kbps까지 접속 가능합니다. 얘는 인터넷과 동시에 전화도 쓸 수 있고요, 팩스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보고 우리가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 사용하던 거고 전화선과 이제 모뎀 이용하는 것도 이제 예전에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전부 다 전용선을 대부분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SL이요. ADSL은 우리말로는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얘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전화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전화선의 주파수 대역을 서로 다르게 해서 음성도 주고받고 데이터도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주파에서는 이제 음성 데이터, 사람의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디지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주파로 그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방식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전화국이랑 우리 집이랑 1대1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고속의 데이터 통신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 게 우리 ADSL이에요. 얘는 다운로드 속도가 업로드 속도보다 빨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운로드를 많이 하지 업로드를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속도가 달라서 이제 비대칭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ADSL. 그 다음에 이제 VDSL이요. VDSL이다 그러면 이제 ADSL보다 좀 더 좋아진 거예요. ADSL을 좀 더 좋게 보완한 게 이제 VDSL이요. 얘는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부르고요. ADSL보다 전송 거리가 짧은 구간에서 더욱더 빠르게 고속의 데이터를 비대칭으로 그렇게 전송하는 기술을 보고 VDSL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VoIP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인터넷 전화예요. 인터넷 전화.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음성이라는 약자고요. 음성 신호를 IP를 사용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방식이에요. 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전화 요금이 많이 쌉니다. 그래서 시내 요금 수준으로 시외 전화가 됐든 국제 전화가 됐든 이런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게 VoIP. 얘는 인터넷 전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TTH요. 얘는 이제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한 거예요.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해서 일반 가정에서 연결해서 100Mbps에서 1GBps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고 FTTH라고 해요. 얘는 초고속 인터넷이 됐던 TV가 됐던 인터넷 전화가 됐던 케이블 TV가 됐던 이런 서비스를 모두 다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속도가 제일 빠른 거죠. 광 케이블을 이용한 거예요.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해서 광통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모뎀이요. 케이블 모뎀이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 지역마다 보면 케이블 TV가 있죠. 그 케이블 TV 보던 동축 케이블이 있어요. 동축 케이블이 TV 뒤통수에 보면 시커먼 선 하나 꽂아야 우리 TV 볼 수 있잖아요. 그 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고 10Mbps까지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서비스를 보고 얘기해요. 케이블 모뎀은 케이블 TV, 그 TV 보던 그 선으로 우리가 인터넷 이용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인터넷이요. 위성 인터넷은 정보 양이 작은 업로드는 이제 전화선을 이용하고요. 전화선이나 전용선을 이용하고 정보 양이 많은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위성을 이용해서 초고속으로 이제 인터넷을 쓰는 방식을 보고 위성 인터넷이라고 해요. 얘는 이제 주로 이제 케이블 모뎀이나 ADSL 이런 거 설치 불가능한 지역 있죠. 시골이 됐던 섬이 됐던 산간 지역이 됐던 이런 곳에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위성 인터넷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전용선이랑 그 다음에 ADSL, 그 다음에 VDSL, 그 다음에 VoIP에서 인터넷 전화 있죠. 그렇게 해서 그 네 가지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